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이재정 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혹은 여러 가지 어떤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여기 제가 우연히 와서 댓글에 보니까 순표 앵커 지각하고 있다고 자꾸 나오던데 지각은 아니고요. 지각이 아니라 제가 먼저 와서 송구합니다. 이 의원님 혼자 기다리고 계시니까 괜히 제가 구박받고 있습니다. 아이, 네, 예, 죄송합니다. 저 제가 옷 갈아입고 바로 온 거니까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오시더라고요. 네. 예. 자, 아까 본방에서 잠깐 여쭤봤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지지율 추이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냐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필패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저희는 예. 가장 보수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가장 척박하게 평가한 평가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노력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 그렇습니다. 지지율을 회복하는 예. 과정들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고민이 가능할까 싶어서 저 혼자도 제가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도 아닌데 지난번에 있었던 무당층과 응답층의 대표 표본들까지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숫자도 더해보고 빼보고 예. 어느 정도가 아직도 무당층으로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예. 건지 등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해서 예. 우리가 소위 정치공학적인 플랜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낸다든지 예. 그 방식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전략은 원칙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기본적인 응당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더 고삐줘야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의식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의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요. 네. 다자대결에서는 원래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다자대결도 비슷해졌다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정치란 것이 물론 안철수 후보는 아까도 제가 본방에서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배제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둘이 합쳐서 이길 수 있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건 우리 정치사에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쯤에 갑자기 툭 약간 지고 있는 사이에 툭 합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참 방법이 많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네. 우려들이 공학적 결합이라 그래도 그게 분명히 파괴력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그게 그런 정치공학 가운데서 뭔가를 더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방식의 이제 세력적 결합을 통한 로브콜 방식의 고민을 하기보다는 묵묵히 우리 영역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설날 그 명절 밥상을 통해서 걸러지는 어떤 여론의 추이, 사실 그때는 이제 먹거리에 대한, 그리고 보다 미래 세대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평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그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내어놓은 그 채알지도 모르는 어떤 공약, 섣부른 공약들이 사실은 짧은 시간에는 여론에 또 그 젊은 층들의 호응을 얻었을 수 있지만 조금 탄탄히 두들겨 보면서 좀 조정되는 국면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요,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20%대에서 30% 초반대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였는데 소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오래간 끌고 온 것들이 아니라 어려운 지지율 과정에서 조금씩 신뢰를 얻어온 과정이었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주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읽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심각히 고민을 여러 가지 하셔야 될 때는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워낙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예. 남과 여의 갈등으로 대비시키면서 이제 정치권들이 많이 소비해 왔지 예. 않습니까? 이번에 공약이라든지 어필을 해서 호응을 얻은 부분들도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예. 사실 그들을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좁은 운동장으로 몰아넣은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 공간에 가두는 것부터가 잘못인데 그 프레임을 지적하지 않은 정치권이 활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 당 내부에도 그 공약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혹여나 그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을 놓기로 가고 라는 방식의 공약 재배치를 이야기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국민들의 지금 물론 이재명 후보와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한 4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평균적으로. 네네. 그다음에 맥시멈을 정권 교체 여론이 50을 넘나드는 것도 분명한 현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제가 강훈식 의원 저번에 나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 현상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정과 상식을 들고 기치로 대선을 출마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 근원적인 가치는 많이 깨져버렸어요. 이미 그 부인과 장모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데도 왜 저렇게 어떤 단단한 지지층이 유지될까?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님 표현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속옷 쩐다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 훅 갈 수도 있다.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가랑비 전도가 아니라 장대비가 와서 속옷이 흠뻑 젖었는데 금방금방 마르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보다 하여튼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집권 2기를 이어가는 측에서 예. 이제 재선에 사실상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평가를 받는 정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도전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많이 후한 점수를 주게 되는 것도 통상적으로 그것도 보던 조금 위로를 드리면은 옛날에도 유형입니다. 무조건 네. 정권 교체 여론이 말한 적이 거의 많았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도. 다만 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들은 그러면 우리는 지난 우리 정권에서 보여줬던 가치에서 어떤 걸 더해야 그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실까, 예. 미래를 맡길 수 있다고 느끼실까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 스스로 그냥 열거하듯이 백화점식으로 좋은 정책을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 집행할 때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니즈의 가장 절실한 부분들을 잘 읽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건 선거 전략이 아니라 실제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예.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해내고 있는지는 계속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윤석열 후보 측도 요새 뭐 이렇게 초조한 어떤 분위기는 있었어요. 보면 굉장히 근데 사람이 항상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좀 사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악재에서 밑바닥을 쳤다는 의미는 좀 윤석열 후보 표정을 봐도 좀 편안해진 표정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밑바닥 쳤죠? 거기도? 글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청년 세대와의 결합을 통해서 중장년층을 포위하는 예. 이제 세대 포위론으로 이제 공고한 성을 다시 전선을 구축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사라졌던 것이 바로 김건희 씨 의혹이었거든요. 예. 어떤 것도 설명되고 극복된 게 아니라 잠시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예. 그 문제가 뭐 지금 우리 MBC 방송에 이제 또 보도하고도 예. 맥은 다 있지만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언론들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실제 국민의힘에서 내놨던 공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공채였던 수원여대 것이 드러난 말씀이시죠? 수원여대 예. 건도 그렇고요. 여러 차원에서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로 잠시 물러나 있을 예. 뿐이지 그 이슈가 다시 본격적으로 검증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그에 마땅한 또 대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아니면 지금처럼 또 눈 돌릴 곳을 예. 찾지 않는다면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 공정과 상식을 딱 기치로 들고 나오셨을 때 파괴력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하던 분이 공정과 상식 또 문재인 정권의 정면으로 뭐 대항한다는 이미지까지 가지고 굉장히 그 이미지가 강하고 컸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 그 공정과 상식이란 캐치프레이즈는 거의 허상에 가까웠다는 건 이미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검찰력을 행사할 때 공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속사정을 아는 분이라면 그건 공정의 반대쪽이었다는 게 거의 뭐 반박할 수 없이 어떤 부분에서는 드러났고, 또 부인과 장모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그 법은 공정했는가? 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법은 왜 공정하지 않았는가? 윤석열 후보의 영향력은 없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 또 김건희 씨가 낸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떤 뭐랄까요, 그 허물들, 그게 공정하고 상식했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그 근원적 가치가 깨져 나갔는데도 왜 단단한 지지율이 유지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철저한 반성, 뭐 지금도 반성을 하고 계시지만 제 보기엔 거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했던 미래 비전 이런 게 뭐 반드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입장에서는. 꼰대처럼 보이기 충분했었다는 생각입니다. 예. 꼰대가 미운 건 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태도로 나는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꼰대스러운 거거든요. 그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은 중년이지만 그리고 MZ세대에게는 또 다른 꼰대 세대일 수 있지만 저조차도 386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시대의 또 역사의 한 면을 책임지셨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복무했던 사회복무의 그런 역사적인 책무를 너희 90년대 학번들 X세대는 왜 못하냐라고 저희한테 책망할 때 저희는 그 억울함은 있었어요. MZ세대만큼 치받으며 선배님께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때와 달리 우리는 IMF라는 험한 시간을 넘어왔어요. 당장 저도 그 386이라 그러는 그 사람들이 제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선배님들. 아니, 이거는 좀 개인적인 단체를 얘기해서 정치인만 386 맞죠? 아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민변 회원인데요. 민변 회원들 중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정말 목숨을 분야가 다 386인가요? 그 정의가? 정치만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시대를 책임지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X세대라고 불리우는 우리 안에서 이제 예전과 같은 변호사의 명성을 얻지 못하고 정말 빚으로 뭐 파산하는 변호사도 있는 첫 세대가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공익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돈 받고 했어라고 할 때는 저는 공익 활동의 재생산을 위해서 생업을 살아야 하는 아래 세대를 왜 몰라주지 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MZ 세대한테는 더더욱 또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MZ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는 반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물론 제 또래니까요. 딱 그분들이 제 또래고 한데 제가 이거 면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친구랑 이거 뭐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재수없다 그러시겠지만 제 친구랑 이렇게 어디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왜 20대 남성은 보수화됐고 뭐 왜 그러냐는 어떤 비판한. 근데 제가 이건 제 잘난 척하면서 약간 피해 나가려고 그러는 건데 뭐냐면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저희가 졸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럴 이유도 있었지만 수업 일주일에 1시간 들어가고 졸업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취직 걱정은 전혀 안 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4년을 준비하고 막 어떤 취업 하나에 목숨을 걸을 정도로 뛰어드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그럴까라고 어떤 힐난하듯이 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다. 그 세상을 만드는 게 너와 우리들인데 이 지경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건 좀 부도덕하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혼자 꼰대 아닌 척하고 있으면 속으로는 지도 다 편하게 살아와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러니한 게 그 386 세대의 자녀분들이 바로 MZ 세대입니다. 그 그렇죠? 교육이나 삶의 방식
사실은 공유했어야 마땅한 그 세대 아니겠습니까? 한 세대 안에서 사실 한 가구 안에서 소통이 됐어야 하는데 386이 과연 본인이 사회적인 역사적인 책무를 지고 왔던 만큼 본인의 하나의 삶에서도 과연 그런 가치들을 실현해 그렇습니다. 왔는가, 예. 공유해 왔던가를 반성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참 딴 데로 흐르긴 하지만 정치 얘기가 아니라 저희 40대 같은 경우는 예. 억울한 측면이 정말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어려운 가운데 예. 삶의 가치도 지키기 예,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의 공고한 콘크리트 지층이라고 하면서 치부당하면서 예. 제대로 40대를 향한 어떤 정책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 그냥 뭐 집도끼처럼 그렇습니다. 취급받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대 고민을 꿰뚫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점 좀 착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대 맞춤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희 아저씨들, 그러니까 이 제 나이의 아저씨들이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부분이 있고 사회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옛날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고 먹고 살기가 편하고 그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어떤 그런 시절이 사회적 있었어요. 여건도 예. 있었고요. 경제적 그러니까 여건도 자기가 있었고. 정의로운 척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솔직히 냉정하게. 그래서 정말 이 밥이 해결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으면 그렇게 정의롭다는 말을 쉽게 뱉을 수 있었을까 하는, 뭐 물론 저는 그런 말도 잘 안 뱉었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제가 잘 안 뱉었던 건 비겁해서 안 뱉은 거지 무슨 잘 이렇게 억누르라고 안 뱉은 건 아니고요. 근데 정의란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이 사회에서 굉장히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을 어른 취급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경제가 굉장히 좋고 네. 나가면 뭐 이렇게 좀 대우해주고 이런 어떤 배경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수업 땡땡이 치는 게 낭만일 수 있었던 낭만일 수 있고 또 시절이지 않았을까요? 수업 들어가는 거를 약간 뭐 하여튼 뭐 꼼생이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볼 네. 정도로 생원 예 꼼생원 뭐 이런 식으로 볼 정도로 어떤 학교 공부란 측면에서는 책이 아니고 책은 뭐 저희들도 봤죠. 근데 학교 공부란 측면은 그냥 참 부실한 어떤 교육을 받았던 세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그러면서도 각자 자기 밥벌이하고 살 수 있었다는 그 사회적 분위기. 그런 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굉장히, 우리 모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좀 잘하면, 저는 상당 부분이 시대와 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이 아집들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이 보면 총균세라고 네. 그 책도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 한 줄짜리 결론은 백인 니들이 잘나서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뭐냐, 그 당시에 뭐 읽으신 분들 다 많으시겠지만 균과 총과 세와 그 어떤 지형적 층이 네. 그 사회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어떤 인종의 지역적 문화나 문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인간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굉장히 잘났을 때, 저도 젊었을 땐 뭐 잘난 적은 없지만 가끔 잘났을 때 내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이 재수예요. 뭐냐면 재수란 거는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때 당시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때 당시에 마침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 부분은 재수인데 그걸 상당 부분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상당 부분 자기 노력이라고. 그 노력할 수 있던 여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정말 하고 싶어도 노력할 여건이 안 돼서 못한 사람들도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입장에서 하면 자기가 잘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분명히 많이 그랬고요. 뭐 근데 잘난 적이 없어서 저는 잘난 척을 못한 거지, 잘날 수 있었던 적만 있으면 잘난 척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아마. 우리 근데. 앵커님은 정말 그러니까 성찰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했던 세대가 결국은 MZ세대를 능력주의의 틀 안에 갇히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던 그 능력주의라는 그런 좁은 틀 안에서의 공정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 구조를 무시한 예.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즉자적으로 어필할 수 있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청년 타겟형 정책으로는 결코 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당이 공감할 만한 지지율이 지적입니다. 출렁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래도 억지로라도 정치로 끌고 왔죠. 너무
그 자괴감에 빠져서 고민에 깊으시고 해서 저희가 정치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인문학적 통찰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저도 이 시간을 되게 기다립니다. 아니, 어떻게 피해 보려고 되게 기다립니다. 이게 저 친구들 만나면 제가 잘하는 게 이렇게 해놓고 비난은 제 친구들한테 되게 몰아붙이고 슬쩍 밀어놓고 저는 슬쩍 빠지는 거고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한 좀 큰 틀, 그다음에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절실한 시점인 거죠. 우선 귀에 달콤한 말들을 통해서 순간 지지율은 뭐 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확 올려서 가득 차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시민들은 또 조정해냅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특정 시점에 또 신뢰를 표로서 환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선거운동 기간도 채 시작되기 전에부터 그런 것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해 같은 걸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예. 쓰셨던 분이 예. 다시 이제 공정이란 착각이란 예. 책을 쓰고 난 뒤에 예. 민주당 의원들이 그 책을 공부를 했다는 걸 듣고 예. 그분을 막 폄훼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예. 이탄희 의원이 우리 앵커님 같은 고해를 하셨습니다. 아, 본인은 그렇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왔고 예. 판사를 했고 예.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예.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지. 이랬지만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면서 그랬습니까? 그것에 뒷받침이 된 많은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 예. 구구절절히 나열을 했거든요. 아니, 예. 그런 인식들이 그런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고 이 사회 안에서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정치인의 냉정한 눈이 필요하고 냉정한 판단이 정치인들이 필요한 그걸 겁니다. 해주셔야죠. 저 네. 같은 뭐 언론이 할 수 있는 건 언론이 하고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치인이 하고 자기 역할을 뭐 그냥 비슷하게만 해도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탄희 의원 그 말씀하셨다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재수라고 상당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게 편해지는 게 자기가 조금 괜찮아 보일 때도 이렇게 잘난 척 안 하게 되고 자기가 또 거꾸로 못나 보일 때도 이렇게 자기를 힐난하게 안 돼요. 내가 진짜 거기 기생충인가요? 보면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지금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자신을 힐난하지 않고 저는 그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너는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그러면서 정치권의 책임을 물어주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정치권 책임인 겁니다. 예. 정치권과 사회의 책임이 네, 상당 부분 사회 있다는 거. 그걸 설계하고 고민을 모아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게을렀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들을 가져간 그렇습니다. 정치권 책임 주체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분들은 늘 그걸 무겁습니다. 자기 탓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 부분. 물론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잘난 분들이 자기가 잘나서 재수가 좋아서 그랬을 뿐이듯이 상당 부분은 자기가 지금 고통을 받는 분들은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는 어떤 그 위안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 삶을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뭘 하시고 이러는 거지. 이거 다 어떤 무한 책임주의는 개인한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잘난 부분이고 못난 부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본방에 잠깐 얘기해서 여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까 그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그 MBC 보도를 둘러싸고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본방에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제보의 입수 과정도 모르고 내용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일부러도 안 들었고 들리지도 않고요. 내부에서도 워낙 어떤 근데 제가 하나 문제 삼고 싶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네. 그다음에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될 부분을 왜 아까 제가 박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어떤 그 판단이나 윤리적 판단을 미리 하고 그래서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이 보도를 하라 마라 하는 건 약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제가 차마 아까 본방에서는 못했는데요. 통상 방송사 앞에서 방송을 중단하라고 세력을 위시해서 오시던 분들은 흔히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보도 방송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흔치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사회에 공유된 상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는
꼴사나운 풍경을 만들어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 방송에 대한 국민 주목도를 더 높여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법원의 예. 판결이 방송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그분들이 시청률을 위해서는 도와주신 거죠. 네, 홍보를 제대로 해주신 셈이 됐고요. 무엇보다 지금 혼재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분명히 대화의 청취 과정은 지금 현재 불법이냐고 했을 때 불법은 아닌 겁니다. 예.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판단도 아니고 방송을 내보내는 것조차 하지 못하기,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글쎄요?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그것을 윤리의 문제로 자꾸 돌리시는데 그래도 취재를 어떻게 그렇게 했어라는 얘기는 방송이 되는 그 내용과 그 가치의 공익성을 얼마만큼 받아들일지에 또는 그렇습니다. 취재를 한 사람을 비난할지의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맡겨두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고 서로 과정이 어땠다 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재 과정이 예. 어땠다 한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취재 과정이 어땠고 무슨 그 취재 의도,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녹취를 하신 분의 의도 같은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방송사의 어떤 모든 제보가 들어올 땐 의도를 가진 제보가 많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든가 뭐 혹은 진짜 정의감에서, 그러니까 정의감도 의도니까요, 어떤 종류의. 네. 그러나 정의감에서 가져온 그 제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이건 객관성이 떨어진다거나 이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방송을 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거나 이럴 때 이 기사를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거든요. 보도 가치. 예, 보도 가치가 있느냐, 공익적 가치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최초 그 취재한 기자분이 그걸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저는 뭐 물론 들은 바가 없고 취재한 사람들은 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한 언론사가 그걸 받아서 공익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어떤 왜곡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 방송이 나감으로써 어떤 다른 폐해가 있느냐, 부가적인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송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방송에 대해서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도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취재 과정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 같다고 해서 당신들 기사 내라 마라 얘기하는 건 약간 구시대적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법원의 판단은 저희도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와서 방송 내지 마라 내라 얘기하는 건 약간 옛날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좀 시끄러웠죠. 전략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의 전략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거나 짐작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 예. 말씀 당사자 그 화자가 그 김건희 씨께서 어쨌든 간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공유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 우려의 지점도 있으시고 하다면 전공법을 선택하셨어야죠. 그렇죠. 방송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맞지 이곳에 찾아오실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전략 미스라고 봅니다. 홍보 효과 제대로 내셨습니다. 아니, 그거를 어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부분도 대선 국면이니까 영향을 모든 보도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모든 보도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죠. 네. 옳고 그름을 얘기해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뭐 의혹을 파헤쳐도 영향을 미치고 네. 그러나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익적이냐 혹은 객관적 팩트를 왜곡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해야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네, 그냥 블라인드 투표를 그럼요. 하라는 얘기죠. 모든 정보도 영향을 미치고 여론조사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여론조사도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뭐냐면 네, 그 말씀은 그 이제 보통 악의적인 의도로 대선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기존의 어떤 죄의 어떤 규정의 취지, 예. 제목의 규정의 취지나 뭐 이런 거에 통상 쓰는 말을 그냥 인용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실된 내용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향을 미치는 것일수록 더더욱 보도에 가치가 있고 고도를 해야 될 공익성이 있는 거죠. 그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내용인 거죠. 어느 쪽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은 언론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근데 뭐 이제 법원의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려 봐야죠. 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원이 뭐 그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 얘기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가지고 네. 두 분한테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모든 신문과 언론과 방송이 떠들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 기다린다고 아무 얘기 안 하면 혹시 또 역으로 예. 오해를 받을까봐. 예. 제가 또 외전에 외전이니까 예. 저도 한번 그냥 막 말씀드려보면 제가 받았던 당초에 예. 작가님의 질문지에는 없었던 말이고요. 그 수많은 다른 정치적 이슈를 생략하시고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해하고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고 각 당의 입장들 또 궁금해하셨을 것 들어볼 같아요.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제가 진행자분께서는 늘 그렇게 시청자분 요구에 가장 부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준비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쪽이나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홍보에 관여해 주셔서 예. 또 MBC의 또 스트레이트가 예. 방송 일단은 자체로도 재판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요. 예, 그 방송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트 뉴스가 언제 방송한다라는 것 예. 등등을 해서 국민께 홍보 효과는 제대로 있는 셈이고 예. 정말 그 보도 내용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판결 예.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보도 내용 지켜보면서 또 저희가 또 겸허히 받아들이거나 또 반추할 예.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저도 뭐 내용을 전혀 살펴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만약에 판단이 있어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내용도 다음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금요일이고 네. 툭 끊겠습니다. 네, 치열한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